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비가 모시도 많이 내리고 있군요.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비는 많이 오지만 분위기 있는 날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북이 또 ICBM을 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기서 현지에서 NSC 회의를 소집하고 또 나토 회원국들도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규탄하는 또 의견을 또 모았다고 그렇게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즉 규탄 성명서를 채택을 하고 각 국가마다 뭐 말이 좋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뭐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하는데 이건 전부 다요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이 됐건 아니면 국가 위정자 직책에 있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이 나라의 주인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모든 공직자들은요 주인인 국민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죠. 그런데 마치 지금 그자들이 자기가 무슨 국가의 주인인 양 이렇게 행세하고 이렇게 잘못 오판하고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공직에 있거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 올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방송을 지금 찍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하루에 1,500억 원, 하루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1,500억 원을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방비예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써서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과는 지금 현재 비대칭 상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한다 하더라도요 핵무기 앞에서는 전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규탄 성명에 의지해서 북한이 선처해 줄 것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북에 어떠한 구걸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비굴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자들이 있을 동안에는 북에 굴종하는 저자세의 태도를 보여왔었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서명할 때 그 옆에 마치 사령관님의 당번병처럼 옆에 꼿꼿하게 차렷자세로 서가지고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게 됐지만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그자들이 북쪽에 갔다가 돈과 식량을 퍼다 줌으로 인해서 북은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되살려놨습니다.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나 현재 북에 있는 북 주민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철천지 원수라고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쪽에서 지금 우리 지하 첩보망을 통해서 건너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는커녕 고마워하긴커녕 악독한 독재자 김정일이의 생명선을 연장시켜 주었던 김대중과 노무현이야말로 이 나라 역사의 가장 큰 죄악이요 범죄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북은 뭐 기회만 되면은 뭘 쏘아 올립니다. ICBM도 쏘아 올리고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쏘아 올리고 또 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도 쏘아 올리고 이러한 망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거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 두고 보면요,
결국에 이 핵을 보유한 저 승냥이들한테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송두리째 저 북한 괴뢰도당들에게 그 아가리에다가 그냥 헌납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납하고 노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노비가 되어서 김정은이 같은 저 개되지만도 못한 저자의 그 발굽 아래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민노총 애들 빼고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전교조도요 보면은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차 좋아하고 비싼 옷 가방 이런 거 좋아합니다. 결국에 먹거리에 있어서는 사치하고 호화롭게 아주 유복한 삶을 원하는 것도 전교조요, 또 민원연 같은 언론 노조들이에요. 지난번에 저쪽에 뇌물을 받아먹었던 한겨레 기자들 뿐만 아니라 등등 해서 아주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인들이 이렇게 써왔구나 라는 것도 아마 아실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1,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이 나라의 안보는 매일 불안합니다. 매일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어느 지점을 향해서 쏘게 되면요, 대략 빠르면 3, 4분, 길어도 10분 내에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북쪽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건 뭐 불화로도 아니죠. 용광로죠, 용광로를 머리에 입고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애야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없앱니까? 사람들은요, 이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원자력 핵무기 개발 시설들이나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요, 우리 손으로는 없애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 역사관과 사명감, 소명의식이 있는 조직이 있어요. 국가정보원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썩어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도 없는 정도로 썩어버렸어요. 그건 못 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군이 있습니다. 군도 그냥 군이 아니고 특전사, 해병대 특수전여단, UDT SEAL, 그 다음에 정보사, 또 해병대 특수수색대, 또 공군의 CCT나 SAT 같은 이러한 전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당당하게 최상위에 속하고 있는 그와 같은 특수군 조직들이 대한민국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 4월 30일 밤에서 5월 1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군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김정은의 위치와 또 북한 핵 저장 시설, 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 등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기관에 저희와 같은 비밀 공작위원들, 공작관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5년 동안에 모든 비밀이 다 파헤치면서 원래 그 기관이 해야 될 역할과 임무, 책임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미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일 안 하고 일 못하는 현재의 이름만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저 조직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됩니다. 물론 지금 1년 넘게 인사 문제 하나 정리 못하는 김규현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위대한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얼마 전에는 언론에
1급 인사 파동이 공개되질 않나 그 밑에 있는 차장이란 자가 김기현 원장을 밀어내고 본인이 원장이 되고자 하는 욕심 하에서 여러 가지 앞뒤도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언론사에 흘리고 했던 것이 이미 우리 국내에 다 알려졌어요. 아마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구가 썩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미 중앙정보국 CIA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불신과 그 다음에 무능력과 이제 이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과 똑같은 꼴이 됐어요. 몸집은 있는데요. 앞뒤 옆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무지랭이가 돼버린 게 지금 국가정보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 핵을 깨부셔야 되는 그 전진기지가 국정원에서 해야 될 텐데 국정원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정말 능력이 많고 많은 우리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의 김기현 원장이 외교관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셔갖고 1년 동안에 한 게 많죠. 아직도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전체 직원들 명단과 구체적인 프로필을 다 외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모양이에요. 뭐 한 5년 정도 기다리면 직원들 이름 정도까지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베트남 애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전쟁을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뭐라도 충분히 무기를 갖다 주면 중국을 때려 팰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베트남인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런 그 전투에 대한 그 적극적인 자세가 지금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여되어 있어도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비밀 작전은요 돈과 사람과 장비가 다 삼위일체 삼합을 이뤄야 됩니다. 마치 천지인 삼합이 맞아야 무슨 일이 되듯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일을 감행할 수 있는 특수군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백업 해줄 수 있는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정보기관이 지금 완전히 다버병신이 돼 있죠. 완전히 지금 그 뭡니까 그 더운 여름날 그 쌓아놨던 그 버섯 같은 게 썩어서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는 것처럼 현재 국가정보 수준이나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본인이 임명한 김기현 원장을 교체를 못하고 그대로 위임을 하는데 아마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런데 지금 김기현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교부 안에서도 쫄보 중에 왕쫄보다 또 새가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게 결국 뭐냐면 본인이 살아온 지난 과거가 그 내부의 외교부 직원 사이에서도 그렇게 지금 평판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저 국가정보기관에 있는 우리 국장, 차장 또 원장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닭목이라도 한 오리모가지라도 한번 배에서 잡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뱀이나 뭐 쥐새끼 잡는 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저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자, 닭목 하나 따지 못하면서 사람 목을 따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큼요. 만약에 적이라도 원수라도 앞에 있을 때요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을 담력이요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특수훈련을 받은 우리 요원들이 적을 만났을 때 아주 가장 극강의 타격 그리고 잔인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적들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마치는 그 때가 되면은요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넘어서요. 지금 뭐 160개인가 260개인가 그러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용광로 불덩이를 머리 위에 대고 사는데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윤 대통령이 잘했던 일이 많지만 잘못했던 거는 지난번에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마치 핵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럼 모시던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이, 중공이 미국 너네를 갖다 지금 조준하고 겨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 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저 같으면 이런 제안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혼자 갖게 되면 대만이나 일본이 또 날뛰니까 대만, 일본, 한국 3개국이 전부 다 동시에 핵 개발해서 나눠 갖도록 그렇게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동북 지역의 아시아권에서 평화로운 것을 우리가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한테 족쇄 채우지 말아다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크게 배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왜 그런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거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핵 무슨 협상 그룹인가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만간에 또 서울에서 회의가 열린다는데 그런 회의 백날 해봐야, 아니 매일마다 해봐야 북한 핵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개발하고 있던 핵기지를 부셔버리고 옵니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네타냐후의 지시에 의해서 모사드가 CD 한 3,000장이 넘을 겁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양의 이란 핵 개발 자료들을 다 탈취해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넘어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서 한동안 그 핵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심지어 북의 핵 과학자들도 와서 그 컴플렉스 안에서 시리아와 함께 핵을 개발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했던 일은 그 시리아의 뉴클리어 컴플렉스 그 기지를요 날아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처참하고 무참하게 폭격을 합니다. 잿가루를 만들었죠. 자, 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저와 같은 무리한 술책은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 환경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 백두산천지 칼데라호를 폭파시켜서 그 북쪽 일대를 용암 마그마로 뒤덮어버리면서 북한을 갖다가 선사시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현상에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밀 공작을 통해서 북의 핵 무력 역량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국방비로 쓰여지는 돈 1,500억 원을 열흘이면 1조 5천억이 되겠네요. 열흘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 세계라 그래봤자 몇 군데 안 됩니다만은, 북에서 파견 나간 상위 1%의 외교관, 그리고 정찰 총국, 또 보위성, 또 비밀 공작 요원들, 이런 것들을 1조 5천억이면 거지가만 한 80-90% 이상 쓸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들을 다시 북한에 집어넣고 또 다시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뒀다가 해외로 나오게 되면 또다시 또 우리의 첩보망으로 활용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이미 북한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담력을 가지고 이 해외 공작을 공격적으로 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공산괴뢰 집단은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제가 오늘 또 강조를 합니다. 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범죄 집단으로서 반드시 그 싹을, 그 뿌리를 발본색원해서 없애버려야 될
아주 나쁜 바이러스고 곰팡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간첩들이 지금 몇 명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대공수사권이 그대로 있고 우리 그 대북 공작관들과 또 수사관들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저 지금 간첩 잡는 게 일도 아닐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아마 한 1000명 정도는 잡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공수사권도 이제 경찰로 넘어간다 하지만 사실은 대공수사권 폐지지요.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팔다리 다 잘리고 이제 병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간첩들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 보좌관들, 이 가운데도 제가 어림잡아 추산할 때는 최소 100명 정도 이상은 북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잡아넣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다? 북에 비밀리에 돈을 제공을 했어요. 즉 유엔에서도 정한 북한 제재 법안을 현저하고 명백하게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했을 때 돌아오는 대가는, 그 처벌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이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면요, 이 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올스톱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 송금도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을 왜 안 잡아놓고 있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걸 걸게 되잖아요. 분명히 걸게 되면은 인터폴이나 FBI, CIA 이런 데서 이제 걸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게 되면 당신도 대단히 오명을 덮어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사회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닥치기 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요, 제발 적들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먼저 적들의 목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목이 앞으로 한 4년 후에는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이 달아나기 전에 먼저 성공을 해서 적들의 목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나약한 생각이 있다라면 애시당초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됐었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국의 법무부, FBI, CIA와 협조하고 인터폴과 협조해서 이들을 북한 제재법 위반으로 다들 관타나무로 보내십시오. 관타나무는 이미 많이 차서 지금 괌에 한 40만 명 정도 가둘 수 있는 새로운 호텔, 리조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건대는 대한민국의 범죄인들, 대한민국의 범법자들, 친북 굴종 인사들이 많이 아마 괌에 새로 생긴 리조트 시설을 채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가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CIA 쪽에다 연락을 해서 범죄 사실 털어놓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미리부터 애걸하기 바래요. 안 하잖아요? 그 리조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풀장 있고 그런 아주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가면은 물고문과 전기고문 이런 형틀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뭐 물레방아 같은 거 이렇게 사지를 묶어놓고 물에 푹 담갔다가 죽기 직전 되면 건져놓고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리죠. 그러니까 전기고문을 당하든 물고문을 당하든 당해보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게 아마 반성이 많이 들 텐데, 지금이라도 그 고문을 피하고 싶은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자, 그리고 국회의원, 뭐 민노총, 여러분들은요 빨리 각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물고문과 전기고문, 아주 다양한 놀이기구에서 신나는 괌에서의 베이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보다 한 10,000배 정도 이상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대로 이 나라 정상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4.3 제주 공산 폭동혁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밑에 수하들이 올려주는 보고서만 믿고 함부로 경거망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매우 덕장이란 얘기를 저도 밖에서 후배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설령 덕장이라 하더라도 적의 목을 벨 때는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베야 됩니다. 그럴 때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박영수 검사죠. 박영수처럼 없는 죄도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최순실을 지금껏 한 8년 가까이 감방에 쳐놓은 신면 재주가 박영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나 이원석 씨,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특수부 선배일 테니까 그 바다 이야기를 또 그냥 유야무야시키고 그 없애버렸던 그 신기에 가까운 특수한 기술을 박영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선배 하면서 그렇게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검찰이라면, 진정한 사나이라면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처럼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후배되는 한동훈과 이원석 두 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복현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돈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구설에 오르지 않게끔 대통령을 좀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이제 한 3년, 한 8, 9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